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분양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폭발했던 이유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분양 커뮤니티에서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자, 어떤 보도자료였냐? 구리, 갈매, 성남, 복정 등 주거복지 로드맵 10개 지구 계획 수립 완료해가지고 보도자료를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와, 전 그렇게 많은 욕 달린 건 처음 봤어요. 자,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는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지정했던 신규 택지의 지구계획 수립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9,4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안내문이었거든요. 자, 주거복지 로드맵이 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정했던 신규 택지 사업이죠. 자, 그때 6만 호 정도가 지정이 됐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 잡히자 공급으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도입이 됐어요. 자, 그 중에서 한 4만 7천 호 정도가 이제 지구 계획 수립이 완료됐다, 이런 보도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왜 분양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을까요? 바로 이 성남 복정 지구에 나와 있던 보도자료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남 복정 1지구는요, 주거복지 로드맵에 지정된 4,400호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 있냐면요, 위례 신도시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례 신도시 아래쪽에 역사를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8호선 역사를. 그 아래 바로 역세권에 위치한 초 A급 지역입니다. 4,300세대의 아파트가요, 주민들한테 공급된다면 정말로 성남 시민들한테 최고의 기회고,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이 보도자료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됐었냐면요, 이제 이 성남 복정 1지구의 특별계획구역 개발 구상이 발표되면서입니다. 야, 이거 봤더니 전부 다 임대주택이에요. 보세요. 국민임대주택 10호, 청년창업지원 및 청년주택 15, 행복주택, 청년지원주택, 국민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자, 임대주택만 5곳이 지정된 것으로 나와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청년창업지원주택이 뭔 줄 아세요? 이제 1인 창조기업법에 따른 창업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이유가, 야, 아파트가 부족해서 공급하기로 했는데 임대주택으로 도배를 해놨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00호의 공동주택 용지를 어떻게 쓴다는 건지 저희가 한번 지구계획 승인 자료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공동주택 용지 6곳이 있어요. 그리고 주거복합 용지 5곳이 있는데요. 먼저 공동주택 용지 6곳은요,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3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915호, 그리고 임대주택은 458호입니다. 자, 이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시죠? 청년하고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자녀가 만 6세 이하의 신혼부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곳의 민간 분양 1,475호가 공급돼요. 자, 문제가 된 것은 이 주거복합 용지입니다. 자, 이 주거복합 용지 5곳이 있는데 행복주택이 먼저 들어가고요,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이 들어가요. 근데 이 주상복합 용지에 들어가는 임대주택 크기가요, 분양평수 기준으로 17평에서 20평 크기를 공급을 해요. 자, 이걸 계산해 봤더니 4,300호 중에서 44%가 임대 비율이고요, 신혼희망타운이 21%, 민간 분양은 34%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봤더니 일반 공공분양이 하나도 없어요. 자,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3, 4인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수요 증가로 지정한 신규 택지란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 수요 불일치에 의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공급이 되어야 되냐? 전용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아파트 분양에 집중을 하면서 공급을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4,300호 중에서 임대 물량이 44%나 되잖아요. 임대 물량이 모두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평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 76%가 분양평수 14배에서 19평짜리 초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도 모두 5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소형으로 공급한 것도 문제지만요, 이 공급 규모의 65%가 특정 계층만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만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양 물량은요, 1,475호밖에 안 된다는 부분인데, 이건 민간 분양으로 뺐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민간 분양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보내드리죠. 왜 그러냐?
얘네들한테 분양 이제 공급을 넘겨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사업 속도가 빨리 진행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판교 벨리자이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이제 청약 접수 곧 받기 시작할 건데 얘가 2018년 말부터 공급판이 많이 하다가 2년을 넘게 끌었어요. 지금 이런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에 공급하는 것이 빠른 공급에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공공 중심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많이 떠돌고 있는 전용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일반 분양 아파트를 신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1475호밖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1475호가 근데 물량도 굉장히 적죠. 물량도 적을 뿐더러 언제 분양할지 모르니까 4400호 공급한다고 해도 청약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놓고 분양을 권하면 안 부끄러운가? 기존 주택 사지 말고 분양을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도 권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물량을 넉넉하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면 30만 원 공급해도 소용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모든 주택 정책이요. 임대하고 분양 모두 다 신혼부부한테 올인이 돼 있는데 이 공급 정책 모두 다 소형 평수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거쳐가는 주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청약 시장에서 대기 수요는요. 결혼 10년차 전후의 부부한테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 주택 넣을 수가 있냐? 일단 크기도 안 맞을 뿐더러 자격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청약시장 과열, 청약 경쟁률 이 100대 1 넘는 경쟁률을 잡기 위해서 신규 택지를 지정했는데 그 효과가 없다는 부분이죠. 자,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도 똑같아요. 여기가 6,300호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자, 여기가 별내역이 있어요. 이 별내역이 8호선이 들어오고 GTX까지 연결될 이제 굉장히 알짜 지역입니다. 당연히 이 별내역에서 통 걸어서 진행 가능한 아파트 단지가 꽤 있기 때문에 굉장히 A급은 아니더라도 B 플러스급은 되는 신규 택지 지역입니다. 자, 근데 이거 세부 계획 볼까요? 자, 세부 계획상으로는 총 11곳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봤더니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복합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죠. 여기를 두 곳으로 해서 분양에 1585호 그리고 임대로 816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세 곳으로 1425호를 공급을 하고요. 민간 분양은 세 곳으로 947곳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민간 임대 한 곳 549호가 공급이 됩니다. 자, 주상복합 용지 두 곳은요, 미분양인데, 이제 미확정인데, 분양으로 된 것으로 일단 나와 있긴 해요. 926호입니다. 그러면은, 6,248호 중에서 임대 물량이 45%예요. 근데 여기서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은 크기가 이제 수요층에 크게 못 미친다 말씀드렸죠. 신혼희망타운도 1,585호인데 전용 5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시장에서 59에서 84를 원하고 있고 지금 59에 대한 선호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작은 평수를 공급하고 있어요. 민간 분양은 15%밖에 안 되고요. 미확정 분양 17%, 둘이 합쳐봤자 3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파트 공급의 60%가요. 수요 미달 면적이라는 부분이고요. 6,248세대를 공급한다고 해놓고 실제 분양은 2,000세대가 안 돼요. 1,900세대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서울 신규 택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라고 지정한 서울 지역의 신규 택지 송파 장지차고지, 강일동 차고지가 있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개발됐는지 말씀드렸죠. 무려 이 알짜 토지에다가 1,800호의 행복주택을 짓는데요. 면적 보면 더 뒤집어집니다. 원룸 전용 면적 20제곱미터가 70%를 차지하고요. 실혼부부가 30%를 차지해요. 자, 이 실혼부부도 전용 면적 39제곱미터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방문해서 논란이 됐던 행복주택 면적 44제곱미터보다 더 작아요. 자, 그러면은 야,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 짓는데 건축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장지동은 2천억 원이고요. 강일동은 1,900억 원이에요. 호당 건축비가 2억이 넘어요. 토지비 말고 건축비만 2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별의별 걸 다 꾸몄어요. 뭐 공원을 꾸민다고 하든가 뭐 공유 사무실을 만든다고 하든가 별의별 거 다 컨셉을 다 집어넣는데 정작 크기는 원룸 1.5룸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저만 답답해서 미칠 것처럼 느껴지나요? 왜
특정 계층만 대상으로 공급하냐고.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지시했는데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공 분양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 지금 공공 분양도요,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 물량이 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것마저도 아예 신혼 희망타운으로 전환되면서 하나도 없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분양마저도 왜 이렇게 작게 공급하냐 이거죠. 공공 분양 용지가 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그나마 민간 건설도 있는데 민간 건설사 분양 촉진 정책은 있냐?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서 분양가 높게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어떻게 막을 거냐? 그거에 대한 대응책 방안 하나도 안 나왔죠. 자, 그나마 다행이라 느껴야 할지 모를 내용이 있습니다. 12월 29일 날 남양주 왕숙과 고영 창릉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 발표되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3기 신도시제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누리집을 통해서 반영된 60에서 85제곱미터 주택 면적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반영해서 60에서 85제곱미터 공공 분양 주택 비율을 30에서 50%로 기존 대비 2배 이상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국토부가 재밌는 거예요. 이걸 선호도 조사해야 되냐, 상식 아니냐. 요즘 아파트 청약 경쟁률 봐봐라. 전용 59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 어떤 게 인기가 더 많은가. 근데 좀 찜찜한 게 이제 변창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 집중 공급한다고 해요. 그래놓고 공공 자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합 공급하겠다. 솔직히 설마 이 공공 분양이라고 비율 빼놓고 나서 공공 자가주택을 공공 분양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기업 임대를요, 지금 굉장히 이게 애물단지가 돼버렸잖아요. 정부가 손쉽게 임대주택 용지를 이제 처분하는 방법이고, 또한 실적을 부풀릴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전환하는 건 전 찬성인데, 공공 분양을 이제 침해하는 건 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제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기본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여러분들 제 의견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